이번에는 수동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개념보다는 좀 틀리기 쉬운 부분, 예를 들어서 4-5 형식의 수동태라던가 아니면 밑에 설명처럼 형태는 능동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과 같은 조금 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유닛 14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넘어가고 설명부터 보면 능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하였을 때의 동사의 형태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을 받을 때의 동사의 형태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쓰는 형태이고 수동태로 바꿀 때에는 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의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주어였던 부분이 by 플러스 행위자 격으로 표현하자면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마지막에 오기도 하죠.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죠. 행위자가 people이나 we와 같이 일반인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혹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물건이나 건물의 위치를 나타낼 경우에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때에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수동태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미는 능동태일 때에는 주어가 무엇을 하다. 수동태일 때에는 그 동작을 당하다 혹은 되어지다의 의미가 됩니다. 밑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첫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어서 수동태의 주어로 삼는다 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꾼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맨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은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타동사 문장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는 건 원래 목적어였던 부분이 주어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면 자동사라면 주어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수동태 버전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뜻이 비슷해도 자동사이거나 타동사냐에 따라서 수동태가 되거나 안 되거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어도 raise는 타동사, rise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raise your hand 이런 경우에는 rai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 버전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rise는 자동사예요. The sun rises 처럼 rise라는 자동사는 요 주어가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수동태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수동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부정문과 의문문이 나옵니다. 부정문의 경우에는 수동태의 생김새 자체가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비동사 바로 다음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되죠. 의문문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까지는 익혔다고 해도
막상 시험 문제에 의문문의 형태가 나오면 또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쌤이 항상 평사문의 형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꿔보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만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평사문의 형태에서 바꿔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동태 문장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중간에 무언가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있다면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기본적인 수동태 문장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의문사가 없이 그냥 이 문장 맞아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라면 비동사가 앞으로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의문사 후가 주어인 의문문의 수동태. 이 표현이 좀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의문사 후가 주어라는 건 능동태였을 때 주어였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동태였을 때 주어였던 부분이라면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에는 요 by 플러스 행위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요 부분에 나오는 요 목적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누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요소일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by 플러스 요 목적격 자체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by whom이 세트로 앞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똑같이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물어보고 싶은 요소를 의문사로 바꿔서 넣어주고 그리고 똑같이 동사 주어 형태를 유지를 하면 되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을 보면 Did she write the letter?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 경우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무조건 평서문으로 생각을 해보고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원래라면 이 부분이 평서문의 형태였을 때에는 she wrote 였을 거예요. She wrote the letter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걸 수동태로 바꿔보면 the letter was written by her 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싶다 하면 요 was만 앞으로 나가는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Who invented the computer? 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래요.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에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원래 어떠한 자리에 있는 요소인데 의문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쌤은 편의상 여기에서는 사람 의문사니까 누군가, someone이라고 바꿔서 평서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 능동태 버전일 때에는 someone invented the computer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The computer was invented by someon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누가 발명했어? 라는 요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by whom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요. by whom 하고 의문문일 때에는 동사가 먼저 나가게 되니까 was the computer invented 라고 나머지 부분을 쓰면 바로 요 문장 형태가 되죠. 생각하기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습을 해야 나중에 암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과정을 거르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수동태의 시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더하기 공식만 잘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죠. 첫 번째 단순 시제 수동태가 나오는데 이 비동사 부분이 항상 시제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수동태라면 am, are, is 플러스 pp, 과거 시제라면 당연히 was, were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원래 이 예문에서 보면 bees라는 주어가 복수예요. honey라는 목적어는 단수예요. 그런데 요 둘을 바꿔서 수동태로 만든다 하면 요번에는 honey가 주어로 가기 때문에 단수 주어가 되죠. 물론 요 능동태일 때는 s가 안 붙은 복수 동사였지만 수동태로 바꿀 때에는 주어도 바뀌게 되니까 요 수일치를 요 목적어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행형 수동태를 보면 쌤이 항상 시제 부분은 더하기를 하면 된다고 했죠. 항상 시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의 시제인데 여기에 뒷부분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가 ing와 만나면 그대로 being이 됩니다. being pp가 됩니다. 현재 진행형 시제일 때의 수동태는 am, are, is, being, pp, 과거 진행형 시제일 때에는 was, were, being, pp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합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문 보면 they are building new houses 라고 할 때 이 문장의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ing 부분에 비동사를 결합시키고 그리고 pp를 써주면 시제에 알맞은 수동태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new houses are being built by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형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형은 have pp 형태인데 이 have pp에서 pp 부분을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와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면 have be와 pp가 더해지면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have been 그리고 pp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면 have나 has been pp, 과거 완료 시제면 had been pp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면 the students have studied 시제가 have pp예요. 그럼 여기에 수동태가 더해지면 have been pp 이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Korean has been studied by the stud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 조합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익혀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유닛,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도 특징이 하나 있죠.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수일치나 시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동사는 바로 뒤에 비동사의 원형, 그냥 비동사 be 그리고 pp를 쓰면 되죠. 오른쪽 설명에 보면 수동태에 사용되지 않는 조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조동사 do는 수동태 문장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do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일반 동사와 조동사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동사일 때에는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do 동사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 혹은 의문문을 만들어주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자체의 뜻은 없는 그런 동사로 쓰였을 때에 두 동사를 조동사라고 하는데 요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수동태 문장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죠.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수동태 문장 버전은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동사가 나타나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넘어가면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큰 2번 보면 동사구의 수동태가 나옵니다. 동사구라는 개념은 바로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혹은 동사 플러스 부사 등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라고 나와 있죠. 이 앞부분이 바로 동사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사구라는 표현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집동사, 모여서 동사가 되어지는 요소들, 혹은 2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해서 이어 동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책마다 다른 용어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최대한 많이 들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동사구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수동태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요 giveup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give라는 단어를 혼자 쓸 때에는 주다라는 뜻이죠. 요 give는 반드시 up이라는 단어랑 붙어서 쓰여야지만 포기하다라는 뜻이 돼요. put off, put 혼자 쓰였을 때에는 두다라는 뜻이죠. put과 off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연기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꾼다고 해도 의미에 어떠한 논란 없이 의미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동사구가 항상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꿀 때에도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유지하면서 요 뒤에 나오는 전치사나 부사적인 요소들도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take care of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is taken이 되고 뒤에 care of 의 형태도 항상 붙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주의를 해서 수동태 문장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17부터 조금 복잡한 수동태의 형태가 나옵니다. 4, 5 형식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일단 4형식과 5형식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4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2개인 문장이죠. 보통 첫 번째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의 형태입니다. 이 두 형식이 수동태의 개념에서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냐? 일단 첫 번째는 4형식과 5형식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소가 두 번째 목적어인지 아니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인지 이 2개를 당연히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4형식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보통 2가지 버전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5형식은 당연히 보어는 주어랑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 목적어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 5형식일 때에는 요 목적격 보어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바뀌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4형식 문장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이라고 나와 있죠. 능동태 문장의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 중 하나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우리 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죠. 뭐냐? 사람 목적어가 항상 먼저 오진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요 목적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요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써주고
요 사람 목적어였던 부분은 뒤로 보내는데 동사가 자리가 없어요. 삼형식으로 바뀔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나 for이나 of를 써주고 그리고 요 목적어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4형식과 3형식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만들 때에는 요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요 목적어까지만 수동태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 밑에서 하고 있어요. 단,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가 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3형식으로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여기 자리로 온 다음에 수동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에 남게 되는 간접 목적어는 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에 I gave him my coat. 이 문장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순서대로 와 있습니다. 이 4형식 문장은 이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수 있죠. I gave him my coat에서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I gave my coat. 그리고 give라는 동사는 전치사 to를 쓰기 때문에 to him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동태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은 요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요 목적어. 이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각각 바꿔보면 첫 번째 4형식 형태일 때에는 he was given 하고 남은 목적어 그 다음에 그대로 my coat 그리고 써주고 싶으면 by me 써주면 되죠. 두 번째 문장은 my coat를 주어로 my coat was given 그리고 그대로 to him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기본적으로는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목적어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2단계에서 2단계를 굳이 하나하나 거치지 않고서도 요 4형식 문장만 보고도 요 두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 버전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헷갈린다면 이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보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가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사물 목적어,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당연히 사람 목적어는 뒤에 남게 된다는 건데 요 뒤에 남게 되는 사람 목적어는 전치사를 붙여서 써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전치사 to, for, of를 구분하는 거는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 헷갈린다면 이 부분을 계속 찾아보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원래는 목적어가 두 개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버전의 수동태가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의미상의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둘 다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예외적으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물 목적어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해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Mom bought me, 여기에서 me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an umbrella, 이 두 번째가
직접 목적어죠.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둘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 목적어,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 문장의 버전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다가 수동태가 되면 사지다라서 사람이 사지다 라는 의미가 돼요. 조금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는 동사들입니다. 내가 요리가 된다거나 사람이 읽혀진다거나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동사. 얘는 반대로 사람 목적어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인데 요 세 번째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동사도 몇 개 없고 문제에서는 웬만해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풀 때에만 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면 기억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에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 자리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죠. 이 부분이 수동태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을 만약에 수동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목적어 자리까지가 수동태에 관여하는 부분이고 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죠. 그리고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어가 원형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형인데 그 다음에 또 원형이 온다는 건 동사가 어디 있는 건지 본동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 만약에 목적격 보어 부분이 동사 원형인 문장이라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에는 이 원형 부정사인 부분을 그냥 쓰지 않고 to를 추가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o 부정사의 형태로, 원형 부정사가 아닌 to 부정사의 형태로 써줘야 한다 라는 게 오형식에서 수동태 부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면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며 목적격 보어는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그대로 이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ing 형태이면 그대로 쓰는데 오른쪽 설명처럼 만약에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 원형이 있다면 수동태 문장에서는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한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험 대비하면서 이 오형식 문장 구조와 그리고 목적격 보어의 역할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쌤이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다면 꼭 쌤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수동태의 마지막 유닛입니다. 쌤이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뒷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1번에는 행위자가 they, people, we와 같은 일반인이거나 someone 같은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사람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1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2번에는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없는 타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맨 앞 유닛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비교하면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 수동태로 절대 만들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의 동사는 목적어가 있긴 하지만 수동태로 바꿔 쓰지 않는데요. 이런 동사들, 예를 들어서 have, resemble, become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꿔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당하다 라는 의미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류의 동사들은 목적어가 있긴 하지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행위자와 그리고 당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She resembles her mom 이라는 문장을 두고 보면 그녀가 엄마를 닮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her mom was resembled 라고 하면 엄마가 닮음을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당하다 이런 의미로 판단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타동사들, 그러니까 어떠한 명확한 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 그런 문장에서는 수동태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능동의 형태로 썼는데도 수동의 의미까지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굳이 수동태로 안 써도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sell이라는 동사도 원래는 팔다인데 팔리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The shirt sells well.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수동의 의미일 때에는 어떤 특정 동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이, 추세. 기본적인 전반적인 추세를 이야기할 때 주로 수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도 셔츠가 어떤 한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팔렸다의 의미로는 is sold가 돼야 돼요. was sold. 그런데 이렇게 수동의 의미일 때에는 전체적인 판매 추이가 기본적으로 많은 옷들 중에서 이 셔츠가 잘 팔리는 아이템이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에만 수동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수동태 문제 직접적으로 풀 때보다 해석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독해 지문에서 팔리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라는 걸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 부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동사 say, think, believe, know, expect 등의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류의 동사들은 I say that, I think that, I believe that 처럼 주어, believe, 대절,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주로 많이 오는 동사들인 거죠. 이런 경우에 수동태를 만들 때 기본적인 규칙은 똑같아요. 목적어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단어 하나이든지 이렇게 엄청 긴 대절이든지 간에 수동태로 만들 때에는 그냥 요 목적어를 주어로 넣어주면 돼요. 맨 처음에 대절이 목적어니까 대절 그리고 PPP로 is believed가 되면 되는 거죠. by 주어는 써주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긴 형태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럴 때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해주냐? 바로 가주어 진주어 개념을 적용을 해주겠죠. 그러면 it is believe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대절이 오는 거죠. 요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다른 형태로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주어가 어차피 가짜 주어이고 형식만 채워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의미 없이 is로 채워두지 말고 요 대절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요 주어 부분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대절에 있는 주어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얘를 요 주어 자리에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가 앞에 본주어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is believed 써주고, 그런데 대절은 반드시 주어랑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여야 되는데 주어가 앞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리고 동사 그 다음 부분부터 뒷부분은 남습니다. 그러면 동사 이후를 받아줄 수 있는 비슷한 형태의 형태는 바로 투부정사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동사 이하 부분을 투부정사로 받아줍니다. 이게 세 번째 변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they know 하고 요 대절 요렇게 긴 부분이 하나의 목적어예요. 요 목적어가 수동태로 바뀔 때 주어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요 주어 자리에는 it을 써주고 요 진주어 부분은 뒤로 가버립니다. 요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두 번째 형태이죠. 거기에 어차피 주어 자리 비어있는 자리니까 요 대절에 있는 이 주어, 요 주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내요. 이제 그러면 동사 부분부터 남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을 투부정사의 형태로 to be, going to be changed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독해에서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간혹 가다가 수동태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오기 좋은 문제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주어주고 the situation으로 시작하는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차근차근 꼭 잘 해둬야 되고 막상 문제 풀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쌤한테 꼭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정말 쉬워요.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관용 표현들, 여기에 나오는 것들 거의 다 한 번씩 봤을 거기 때문에 쌤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시험 요번에 준비할 때 be filled with 나왔죠? be filled는 무조건 with이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filled 말고 그냥 full이라는 형용사를 썼을 때에는 같은 뜻인데 전치사 of를 쓴다. 그래서 전치사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또 be know는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to는 어디에 누군가에게 알려져 있다. for은 유명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부분은 주로 별명 같은 거, 특징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힙합하는 가수들 특히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이렇게 뭐 AKA, 뭐 우주 힙쟁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 본 적 있죠? 우주 힙쟁이. 여기에서 요 AKA가 also known as의 약자예요. 뭐뭐로도 알려진. 그래서 known as 하면 뒤에는 별명이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이나 무언가, 그래서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be made of와 be made from이 나오는데 혹시 이미 기억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be made of는 물리적인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면 예문을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e made of wood. This table is be
그리고 마지막으로 be made of와 be made from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기억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be made of는 둘 다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지만 of는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be made from은 화학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라는 건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물체로 변화했다, 이런 느낌이죠.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쌤이 항상 예시를 하나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cheese is made, 이 경우에는 from이에요. from milk. 우유는 치즈로 만들어지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요. 이런 경우에 from을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from이랑 of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수동태 부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